시간이 돼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왜 나는 사업 속도가 안 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그 고민 해결을 좀 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사업하다가 파트너 사장님들의 이제 상담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도 있었네 하면서 이거 얘기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는 강의는요. 현장에서 이제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격, 문화, 환경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론과 행동을 하다 보면 다른 점, 부딪히는 점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걸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거를 안 만들면 내 것이 없으면요. 이 모방을 하면서 자기 걸 만들어야지 그냥 모방만 하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 강의를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시작 전에 여러분, 요즘에요, 우리나라가 이 김이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또 김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애터미에 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고 전달하는 거와 그냥 전달하는 건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똑똑한 사람들도 들어오고 이제 막 서울대, 뭐 연대, 고대, 의사 막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의 지식 수준을 조금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파트너가 나를 따라오는데 우리 그냥 나 무시해도 돼요. 뭐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파트너한테 무시당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애텀의 비전은 또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지만 그래도 자꾸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이요. 김이 지금 라면 다음으로 지금 엄청 잘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하나 기사를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약 1조 원 이상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대요. 김이. 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김은요, 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만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김 없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이진 선생님, 김 있나요, 뉴질랜드에? 없죠, 없죠. 봐봐, 없잖아요, 없잖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김 수출이 지금 김 라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요. 자, 또 여기 하나 갖고 온 게 매출이 김만 1조예요, 여러분. 1조. 김 수출이 1조인데 우리나라가요. 이 세 나라 중국, 일본, 한국 중에 한국이 수출 1위고 70%전 세계 70%를 차지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우리는요, 사실 김 그냥 먹잖아요. 우리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실제 작년부터 재고에 비해 반이 그냥 이제 수요는 많아지고, 지금 재고는 적어서 또 김값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 김인기가 장난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야, 애터미를 하면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거꾸로 말하면 이게 다 정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돈으로 연결하면, 야, 이게 장난 아닌데, 근데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요즘 김이 진짜 잘 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저는 8개월 전에 파트너 사장님의 이제 인맥으로 미국에 사는 분이 한국에 오신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제가 이제 그 호텔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그분이 막 얘기를 하기를 뭘 얘기했냐면 야, K푸드요. 요즘 김밥이 미국에서 최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8개월 전에. 야, 근데 그때, 그래요? 그럼 막, 그 냉동김밥인가? 막 그거를 이렇게, 뭐 튀기나 구워서 뭐 이렇게 식은 김밥 솔직히 맛없잖아요. 근데 뭐 그게 엄청 인기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벌써 보세요. 해외 수출에 지금 1조가 넘었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곱참김 이제 품절 대란이 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선물 세트로도 박스가 크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저희 또 파트너분 중에 일본 지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일본 분들도 김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본도 김이 있지만 이 품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의 품질이 끝준다고 합니다. 일본은요, 지금 해수면이 뭐 높아지고 막 이래서 좀 질이 떨어진대요. 그래갖고 가성비가 이제 우리 한국은 좋은데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에선 지금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이 김을 한국에서 막 바리바리 사가요. 그래서 항상 우리 파트너 사장님 중에 일본 분이 있는 분들, 고객분들이 있는데 꼭 김을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의 정보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이게 대박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김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건강에 좋은 거예요. 왜냐면 웰빙, 우리 지금 제가 왜 또 이걸 준비를 했냐면 저칼로리의 웰빙 의식인데 해외에서는 이거를 희귀한 건강식품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김 그냥 먹는데 외국에서는 희귀한 식품이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기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지금 요즘에 슬림바디 챌린지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뭐가 땡기죠? 짠 거. 짠 게 땡기거든요. 근데 김이 칼로리가 저칼로리 웰빙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슬림 바디만 먹다 보면 질리고 물릴 수가 있잖아요. 그때 김이랑 같이 드세요. 이거는 웰빙 푸드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의 김 가격은 얼마예요? 제가 이제 우리 곱창김으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김이 또 사람들이 이래요. 애터미에서 김이 있었어요? 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곱창김이고요. 13,800원입니다. 갓김인데 30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상세 정보가 있죠. 청정 해역 곱창기 원초, 그리고 100%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유 사용. 국내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얘기하더라고. 천일염 사용하네요?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알고. 그리고 3대를 이어온 전통, 뛰어난 맛과 품질. 되게 바삭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ESG를 실천하는 착한 패키지 절단김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김이 단백질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이제 혼자만 알리지 마시고 어디까지 알려라? 땅끝까지 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쓰면서 먹는 게 생활비가 사업비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알리시면서 슬림바디 챌린지 준비하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슬림바디 챌린지 지금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또 여름도 다가오고 이러니까. 그랬을 때, 야, 김도 같이 먹어. 그거 웰빙 푸드니까.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김에다가 혹시 삼겹살 싸 먹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죠, 없죠. 저는 저희 신랑이요, 김에다 삼겹살을 싸 먹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먹어 했는데 제가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안 늦게 물리는 걸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엄마 김에다 삼겹살 싸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때 엄마 야 무슨 김에다가 삼겹살을 싸 먹어. 이랬더니, 아니 먹고 말해봐. 먹고 말해보라고 그랬을 때 딱 먹었더니 맛있대요. 그래서 저는 김에다가 삼겹살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안 먹어보셨죠? 진짜 맛있어요. 왜냐면 김 자체가 원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김이랑 고기랑 먹으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이 쌀 못 먹잖아요. 그럼 고기만 먹어야 되는데 또 물릴 수 있죠. 그럴 때 간기가 살짝 들어간 김이랑 곁들여서 착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이어트도 도움되고 건강에도 되고 물리지도 않고 맛도 좋고. 제가 오늘 아주 고급 정보 아주 쫙쫙쫙쫙 알려드리네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러시아가요, 지금 우리 애터미가 되게 성장이 빨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거는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임페리얼님이. 러시아가 지금 아메이가 철수를 했어요. 왜 철수를 했죠? 미국과 이제 패권 정쟁 때문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있는 아메이가 철수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업자들이 떠돌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올까요? 애터미로 오겠죠. 그래서 러시아 시장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스폰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정보를 듣는 거 하나가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번에 승급식 보면 계속 러시아가 잘 되고 있죠. 그럼 우리는 그걸 다 집중을 해봐야 돼요. 왜 러시아가 잘 되지? 왜지? 왜지? 이런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성장이 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성장하는 나라를 보면 그런 나라가 인구가 많고 그리고 계속 개발도상국이 아무래도 성장 속도가 이제 중국, 뭐 인도, 브라질, 또 하나가 러시아. 그렇게 그거를 뭐라 그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걸 브릭스라 그러나?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나라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애터미도 결국 그쪽에 있는 누군가가 연결이 되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시경제나 그런 흐름을 보면서 어디 쪽으로 애터미가 퍼져갈까 잘 공부를 해보세요. 우리 요게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좀 넓게 숲을 보자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크게 보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나의 가까운 곳부터 해야 되겠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저기 멀리 가겠대. 그러면요, 여러분, 경비 깨지고요, 돈 안 되고요, 금방 지쳐서 자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가까운, 내가 살고 있는 곳, 뭐 뉴질랜드면 뉴질랜드 근처, 한국이면 한국 근처에서 하면서 점점 넓히셔라.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요즘은요,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일은 더 잘 돼요. 왜 그러냐면, 제 레그에 쭉쭉쭉쭉쭉쭉쭉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 있겠죠. 근데 위에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부터 달려 있는데 제일 끝에 좌우가 서울 사람들이에요. 아주 점점 저희 집이랑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런 행복을 누려주려고 나를 개고생시켰구나. 빙글빙글빙글 도 나는 왜 이렇게 가까운 데가 안 나와요 했는데요. 가까운 데가 나오면서 멀리 가는 것보다 멀리서 저는 개고생을 한 다음에 가까운 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매출이나 이런 거는 팍 뜨고 막 잘 되는데 솔직히 뭔가 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아, 이거 너무 그냥 보상받는 느낌 아니야? 이런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축적해서 폭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에서 자기와 맞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멀리에서부터 해서 가까이로 들어왔죠. 근데 내 환경이 그게 안 돼. 부업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까운 데서 멀리 퍼져야 되겠죠. 그거는 본인에 맞춰서 하셔라. 왜? 누가 했다고 나도 똑같이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발행이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환경 조건 따지지 않고 아무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내 환경에 맞게끔 하면 잘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왜 사업 속도가 안 날까요? 그 이유는요, 상담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성공의 8단계와 A코어 체크리스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A코어 체크리스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상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상담 안 하시잖아요. 그게 나 혼자 생각은요, 내가 성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요,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상담을 계속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근데 무슨 상담을 하셔야 되냐면, 개보도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보도 상담을 안 하면요, 내가 가는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파트너 사장님이랑 얘기하다가, 아, 왜 저는 2년이나 되고 됐는데 왜 속도가 안 나죠? 했을 때 상담을 안 했던 거. 그리고 근데 그분이 판매도 잘하시고 시스템도 잘 타고 좀 연령층은 있어요. 높아요. 근데 이제 조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나오다 보니까 양쪽의 사업자들이 나온 거예요. 시스템을 타는 사람들. 그리고 애터미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 성실함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나는 괜찮은데 내 파트너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각이 달라지죠. 그러면 그 파트너를 이해시키고 이제 그 상담 능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내 색깔에 맞추려다 보니까요. 이게 자꾸 삐그덕 한 거예요. 조카는요. 30대예요.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그 이모가 먼저 시작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조카와 이모는 사업의 이 스타일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기가 셋이란 말이에요. 그 조카가. 30대인데 이제 아들만 셋인데 그 갓난 아기 6개월 된 아기를 안고 석세스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나머지 두 명의 아이들이 또 어리니까 또 어린이집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리러 가야 되니까 석세스를 이제 듣다가 갔는데 이모 차를 주다 보니까 갈 때 본인 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의 방향이 이제 조금 돌아가더라도 가까워가지고 제가 모셔다 드렸는데 모셔다 드릴 때 그 조카를 집에서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사업 잘 진행되세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고민에 대해서. 그럼 제가요, 그날, 야, 내가 그날 진짜 신의 한 수였다. 그때 그 애를 안 만났었으면, 아, 그 조카는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을 뻔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니까 집중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내가 연령층이 높다. 그리고 이제 젊은 20, 30대 조카나 뭐 딸이 들어온다 할 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남녀노소 20대부터 80대부터 골고루 성공자가 많으시죠. 평범한 서민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도구라고 제가 애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남녀노소, 뭐 직업, 나라,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 여러분 우리 계보도 라인을 그릴 때, 자 제가 라인을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빨리 더 인지가 될 거예요. 자, 내가 있어요. 자, 내가 있다 칩시다. 자, 화면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나의 좌우로 먼저 붙이기 시작하죠. 가족은 가족끼리, 친구는 친구끼리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가족 라인을 이제 보통 우측에다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 그다음 동생 1, 동생 2,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동생이 이렇게 몇 명이 내려가다 보면 내가 이제 좌우에 30대 때 30대가 이제 맞춰지면 이제 동생도 밥그릇이 차지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동생한테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의 자녀라도 달아봐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때 여기에 조카가 달린 거예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조카가. 그러면 조카가 그때 이제 이 사장님이 이 조카가 나오니까 젊은 사람이 나오고 이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면 부딪히니까 저를 이제 연결시켜 주려고 저희 센터에 데려왔어요. 조카를 데리고. 근데 이제 조카가 군인 출신인데 아기를 낳고 해가지고 이제 휴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카가 이제 저를 만나면서 이제 비전을 봤는데 제가 조카한테 그랬죠. 이모님의 좌우, 그러니까 이모의 장점, 그리고 본인의 장점, 을 얘기하면서 가족이니까 이해가 되고 같이 똘똘하게 소비자도 이익이 되게끔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모님의 포인트 좌우를 이모가 매출을 잘 띄우고 거기 가게에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면 이모가 이제 사람들을 누구한테 붙이겠어요? 조카한테 붙이겠죠. 그러니까 이모의 좌우를 봐주면서 본인도 그 이모의 포인트를 이제 이모가 주문을 받아오면 본인이 이제 이모 좌우, 본인 좌우를 보면서 수당을 받게 하세요, 맞게 하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빨리 알아들었는데 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자, 이거 다시 그려드릴게요. 음, 제가 크게 그려드릴게요. 글씨가 잘 안 나와. 자, 여기 파트너 사장님이, 뭐 이거 지워져 갑자기. 자, 근데 여기 좌우, 여기 좌측, 한쪽, 아까 조카 있는 쪽만 그려볼게요. 조카 위에 조카의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의 좌우가 있는데 여기가 조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트너 사장님은 엄마의 좌측으로 인맥을 붙이고 본인 또 이렇게 좌측으로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는 이 밑에 누가 해야 돼요? 조카가 이제 좌우로 하는데 엄마가 붙여 내려가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엄마도 움직이고 조카도 움직이고 여기 이 파트너 사장님도 같이 움직이면 아주 좋은 그림이죠. 근데요, 요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조카랑 이모, 그러니까 파트너 사장님은 사업을 합니다. 근데 요 엄마가 사업을 안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조카는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 이 파트너 사장님이 여기 엄마 밑에다가 사업을 다 이렇게 그 회원을 달고 내렸으니까 어느 정도 매출은 좀 뜰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조카가 여기서 나오는데 엄마의 좌우는 되는데 중요한 게 이 엄마가 사업을 안 하니까. 근데 엄마가 그냥 가만히 좀 도와주거나 응원만 해줘도 괜찮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들이대길 너무 잘하니까 이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언니 완전 빨갱이라고 이 표현을 빨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미쳤으면 야 언니 빨갱이야?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중간에서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자기 엄마랑 이모랑 싸우는 사이에서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애텀이 그런 거 아니야. 얘는 비전을 봤잖아, 이 조카는. 근데 중간에서 되게 곤란한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여기 파트너 사장님이 그래, 고맙다. 나를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나 진짜 성공할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초봉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남들 같았으면 뭐 이랬을 텐데 그분은 진짜 단단히 미쳤더라고.
야,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들어가지고, 아, 내가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는가 했는데, 야, 네가 나한테 진짜 미쳤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 나 성공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미쳤다고 막 그런 거예요. 진짜 또랐냐고, 돌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엄마가 부정적이니까, 조카가 사업 환경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 조카가 이제 이모가 주문을 받아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모 주변 좌우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엄마 좌우를 넣다 보니까, 자기한테까지는 콩국물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뭔가 하는데, 나도 움직이고 있는데 콩국물이 안 떨어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래, 내가 이모 도와준다 생각하고 하겠지라고 하는데 본인도 가정이 있잖아요. 생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당장 이 성장이 안 되니까 재미를 못 느끼고 약간 다른 다단계랑 다를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갔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타이밍에 맞춰서 상담을 기가 막히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엄마가 있던 회원. 근데 제가 이제 보름 기준으로 매출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뜨는 매출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 엄마 좌측에 있는 요 멤버십을 다 죽이지 말고 그냥 냅두셔라. 그냥 속에 바꿔가면 좋고. 왜냐하면 결국은 조카가 성공하고 본인 이 파트너 사장님도 성공하면 이 조카의 엄마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죽이지 말고 이대로 냅두고 요 이모님은 인맥 이러더라고 이모님은. 아, 나 인맥 많지. 나는 갈 사람 많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원래 들이대기 잘하고 판매도 잘하고 찍새를 잘하시는 분이어서 조카 밑에 달아줄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계속 엄마 좌측으로 내려가고 있었더라고, 조카의 엄마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장님, 이제부터 생장점을 바꾸세요. 제가 그래서 그날 생장점을 바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생장점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그래가지고 그 파트너 사장님이 조카의 엄마한테 네가 좀 사람 좀 달아라, 뭐 좀 해라, 자꾸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안 그래도 부정적인데 뭘 하라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딸을 도와주는 거라서 하긴 하는데 어때요? 가면 갈수록 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이모랑 맨날 만나면 싸운대.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곤란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방법을. 생장 좀 바꾸세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명줄 바꾸면 이걸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죽이지 말라 이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거기에 매출 뜨면 좋잖아요. 그래서 냅두고, 그리고 또 거기서 소개받으면 받은 대로 가고, 처음에는 제가요, 여러분, 제시를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그랬죠. 그러면 엄마랑 가족이니까 엄마가 사업을 안 하니까 본인이 엄마 걸로 먼저 해라, 그러면. 그래갖고 엄마한테 통장에 돈을 받으셔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조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엄마는 수당이 점점 커지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엄마가 수당을 받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안 되니까 생장점을 바꾸는 방법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모두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상황이 어땠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회원을 가입해서 30만이 되면 가족을 달게 되니까 누구를 먼저 달죠? 딸, 뭐 아들, 남편 뭐 이런 식으로 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달았는데 갑자기 그 조카가 사업을 하게 되니까 이런 상황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게끔 안내를 잘 해주세요. 그게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족끼리도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가족끼리도 연락이 안 되고 연이 끊긴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환경 모든 걸 다 보면서 그 사람에 맞게끔 컨설을 해주셔야 돼요. 계보도는. 무조건, 그래서 이거는요, 축적이 많이 되셔야 돼요. 무슨 축적? 우리가 의사들도요, 어떤 의사들은 진짜 잘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많이 해봤다 이거예요. 경험. 근데 애터미도요, 계보도 상담이나 이런 상담을 많이 해보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그리고 잘 되고, 그러면서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가족이었는데 아쉽게 보통은 엄마가 사업하면서 자녀가 이렇게 깨우게끔 하는데 여기는 거꾸로 자녀가 먼저 나오고 엄마가 부정적이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보통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내 자식이 하면 잘할 거라고 내가 내 인맥을 가지고
좌우로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런 분들 있어요.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면 수당을 여러 명이 받을 수 있네? 요거의 메리트를 받아요. 그리고 내 볼륨으로 다 이제 30만 되면 아래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요 사람도 넣어줘야지 하면서 네임맥을 좌우로 막 붙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셔라. 나중에 나오고 해도 늦지 않는다. 왜냐? 내가 있는데 이 파트너가 있고 여기 파트너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이렇게 회원이 내려갔어요. 근데 이렇게 외줄은 그 파트너가 수당을 못 받으니까 자꾸 여기다가 내가 네임맥을 이렇게 붙이고 싶잖아요. 근데 이론은 맞는데요. 아까 조카 사건 제가 왜 얘기했겠어요? 조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그 조카가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조카가 이모의 좌우, 엄마의 좌우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가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연결되는 라인이 있는데 제 밑에는 누가 달아주는 사람이 없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나 몇 번 타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모 거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누군가를 컨택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습관적으로도요. 내 계보도는 보여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매출이나 내 회원이나 내 멤버십은 좋은데 내 좌우를 갖다 보여주면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큰일 나는 짓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어디 달린지가 궁금해지거든. 모를 때는 괜찮은데 조금 안다 하면 이제 스폰서는 뭐 누구를 잡나 보나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몇 명 없을 땐 괜찮은데요, 여러분. 이거 시스템 소득이거든요. 그럼 나보다 나은 사람, 그리고 같이 함께한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 누구나 스폰서의 도움을 받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썩은 줄이는 거.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밑에 파트너들이 가지에 가지가 없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못 잡는 사람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끝까지 잡는다? 그러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100만 명, 600만 명, 1000만 명이 됐어요. 여러분 손길 안 닿는데도 매출 올라온다니까요. 그거 어떡할래요? 라인 안 좋다고 다 이탈시킬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계보도를 습관적으로도 보여주지 마셔라. 아시겠죠? 왜냐면 또 보여달라는 사람도 그거는 스폰서가 보여주지 말래. 이거는 그냥 선의의 그냥 이거는 그냥 기분 나쁘지 말고 이런 식으로라도 웬만하면 피하세요. 그게 그냥 어디 달렸어라고 물어봐 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좌우를 보는 순간요 계속 피곤해져요. 참 신기하죠. 근데 보세요. 아까 그 조카도 엄마가 좌우, 이모의 좌우를 보니까, 내 밑에는 아무도 안 달아주네. 이모가, 엄마 좌측으로 붙이네? 그럼 나는 엄마가 붙여줘야 되는데 엄마가 부정적이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밑에 또 적극 좀 관심 있는 외국분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잘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양심에 찔려서 이게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30만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데 제가, 이 사람, 이 조카 되게 사업 어렵게 하네. 내가 딱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인 거를 다시 들어가게 해줬지. 사장님, 본인 밥그릇이 한 40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요 40만을 본인이 다 채우셨어요? 라고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안 그렇대. 아니잖아. 그럼 본인 이제 주문할 때 누구한테 할 거예요? 본인 걸로 할 거예요? 밑에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어렵냐? 지금 당장 이걸 팍팍 못 채워준 거에 본인이 양심이 그런 거였던 거야. 자기가 이렇게 팍 후원을 못 해주는 거에. 여러분, 그거에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시간이 흐르다 보면 때가 와요. 근데 그거에 그 친구가 너무 나는 이모처럼 저렇게 못하는데 그거에 너무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안내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인도 밥그릇을 다 그냥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모가 채워줘가지고 본인도 아래로 주문을 했는데도 자기가 그걸 다 채워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담을 가졌던 거예요. 나 혼자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라인 같은 거 전개나 그리고 배보도도 그래서 막 이렇게 가지 펼치면 안 돼요. 이런 분들 있어요. 여기는요, 우리 동생은요, 알아서 잘할 거예요. 우리 오빠는요, 알아서 잘할 사람이에요. 알아서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 조카도요, 야무지고요, 잘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뒷심도 있고 뚝심도 있는 운동하는 사람들은 벌써 다르잖아요. 이 끈기가 좋잖아요. 근데 잘할 친구고 정신력도 강한 친구인데 벌써 딱 보세요. 부딪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라인 전개. 그래서 가족이라고 얘 잘할 거라고 그냥 막 하지도 않는 사람 밑에 좌우 펼쳐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수당 가지는 누구를 붙여줄까요, 그러면? 너무 없을 때는 원래는 남편은 부부는 한 코드예요, 여러분. 한 코드인데 진짜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남편을 우리가 다르라고 해요. 수당 한번 맞춰주려고. 아니면 자녀분 한 분이든지. 아니면 연세가 좀 많으신 90대. 요즘은 뭐 80대도 젊다 이러니까 90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애터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을 수당 가지로 달아주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인맥을 안 붙이는 사람들 있죠? 수당 딱 한 번 받으면, 쏠깃해갖고 소개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콜드 컨택이든 뭐 개척이든 소개받든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애터미 사업을 못할,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그분의 수당 가지로 붙여줍니다. 근데 그 외에는 아무도 안 붙여줘요. 여러분, 절대 붙여주시면 안 돼요. 예단하지 마세요. 보통은 내가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못하고요.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막, 얘 알아서 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요즘에 뭘 느끼냐면, 우리 아메이의 귀순용사분들이 들어오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우리 산하에서도 그 GP까지 하셨던 분이 뭐에 알아들었냐면, 애터미의 이제 볼륨 있죠, 자기 볼륨. 자기 볼륨이 보통 우리가 30만이 되면 내 아이디로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1년에 한 번만 사고 하위에서 물건을 주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막 소비자 이익이 되니까 소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처음에 이 볼륨이 언제까지 누적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거 평생 누적인데요? 내 아이디가 살면? 그때 거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는 A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엊그제 제가 석세스에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이제 남편이 거의 한 3년 만에 데리고 나온 것 같아. 계속 남편 나오라고 아빠가 계속 얘기했는데 한 2년인가 3년 만에 남편을 데리고 석세스에 왔어. 여러분, 끈기만 있으면 언젠간 나온다니까요. 제가 그 남편이 하면 잘할 것 같다라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남편은 역시 똑똑해갖고 혼자 안 오고 아메이 하는 사람을 소개한 거예요. 아메이를 했었대요. 1000만 PB까지 했었던 거. 그래서 그 아메이 한 친구를 석세스를 또 데려온 거예요. 근데 애터미를 하나도 사업 설명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세미나만 들어오다 보니까 석세스 때는 마케팅 플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자들은 이성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석세스를 데려왔는데 석세 마케팅 플랜 궁금한 거를 안 풀어주니까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애프터 신청을 했던 거예요, 상담을.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짧게 이제 풀어줬는데 이제 그 밥그릇의 누적에 이분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A사분들을 만나면 밥그릇을 얘기를 해주세요. 날아가지 않고 평생 누적이 된다는 거. 그분들이 그걸 계속 물어봐요. 이거 언제까지 유지되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내 코드가 살아있으면 계속 유지해요. 그랬더니 깜짝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되지? 계속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본인 거를 딱 들어가 보니까 이분은 물건을 한 번도 안 샀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자기 걸로 살 필요가 없으니까 2년 동안 어떻게 샀겠어요? 거기 다 채워놨겠죠. 그래서 한 40만이 돼 있었던 것 같아. 아무튼 30만이 넘었어. 그래서 딱 보여줬죠. 사장님 물건 하나도 안 샀죠? 그랬더니 그렇대. 이거 보시라고 30만 포인트 된 거 보시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데려왔잖아요. 그 남편이 자꾸 친구 눈치를 이렇게 자꾸 보더라고. 이렇게 알아들었나 안 알아들었나. 내가 설명하는데 자꾸 그 남편 눈이 자꾸 시선이 가는 거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근데 남편도 저한테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얘기를 했어도 그냥 흘려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저한테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수당이 안 들어왔죠? 막 이제 그걸 막 물어보면서 이제 소실적 개념 뭐 이런 것도 알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좌우 밸런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한 사람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한쪽이 끝나버렸어. 한쪽이 이제 뉴질랜드로 인해서 끝나버려갖고 한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거기에 남편의 지인이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메이 하신 분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가족을 달아야겠네요. 뭐 일단 빨리 가족부터 달아야겠네요. 이러면서 이제 명단이 이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애터미는요.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 소비자가 이익되게.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 줄이 터졌는지 아니면 그 사람은 두 줄을 펼쳐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방향을 안내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여기는 스폰서가 잡고요. 여기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좌우가 있는데 그게 계속 될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인맥이 계속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애터미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고, 나 가입할 사람 없어요. 나 판매 못해요. 나 말 못해요. 나 돈 없어요. 나 능력 없어요. 이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완해준다? 애터미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으니까 글로벌로 무한단계, 무한누적으로 이 모여지다 보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사람 소개받으면 그게 나의 멤버십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두 줄을 잘 가르쳐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예를 들어 한 7년 뒤에 나왔다 칠게요. 근데 그 7년 뒤에 나온 사람은 한 줄이 어마어마하게 뜨겠죠. 총단장님 따님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아빠가 달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밑에 임페리얼 크라운 나왔는데 그분한테 두 줄 하라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이해 좀 쉽게 설명해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분한테 두 줄 하라 그러냐고. 그 사람은 영업이 한 줄이에요. 그 딸은. 근데 우리가 애터미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두 줄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갈등이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보통 자꾸 습관적으로 스폰서 줄, 니 줄, 내 줄, 이게 자꾸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분, 그리고 볼륨을 채워지는 거, 그리고 유지비. 아메이에서 또 메리트를 느꼈던 게 뭐냐면, 매달 유지하는 거. 아메이도 이 마감으로 이렇게 안 그러면 포인트가 날아가니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후원 수당이 어때요? 직급은요, 여러분, 1일부터 15일, 말일까지, 16일에서 말일이라는 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후원 수당 같은 경우는요,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메이 하셨던 분이 저한테 계속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이게 1년이 돼도 누적이 되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30, 이게 초보자는 30이 기준이잖아요. 그럼 30 될 때까지 그냥 계속 2월 돼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보세요. 아니 평범한 사람도 왜 부자가 되겠어요, 애터미에서는. 이유는 강제 조항이나 시간을 정확히 딱 그걸 정해놓으면 능력 있는 사람, 거기에 잘할 수 있는 사람만 성공을 하지만 이건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내가 판매를 못해도 어떤 사람은 한 달 안에 끝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세 달에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능력치에 맞게끔 꾸준히 하다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메리트가 있다. 이거는 다 내가 포기만 하지 않고 꾸준히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거기에 메리트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하신 분들은 자기 볼륨 그리고 유지비 요거에 메리트를 느꼈어요. 그래서 총단장님이 이렇게 다른 다단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많이 해보셨고. 그래서 꼭 다른 분들이 나 얼마 벌어요. 저한테도 막 찾아오시는 분들 있어요. 막 아, 나보러 몇 년 됐냐요. 그래서 내가 막 몇 년 됐다 하면 저는 이제 8년 차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회사 오면 국장님 같은 경우 더 버는데 저 최근에 이제 아는 분이 저한테 이 제 인스타를 보고 이래갖고 저는 이제 방송에서 이제 연예인이세요, 그분도. 그래서 이제 자기 와이프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다단계를, 네트워크를. 근데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뭐 일본 사업자가 됐다 하더라고. 와이프가 스카웃 돼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제 영상이나 이런 걸 꾸준히 보고 잘할 것 같으니까 나한테 연락을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애터미나 말 잘하던데 그리고 제 걸 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몇 년 됐어? 그래서 저 8년 차라고 그랬더니 뭐 오래됐네. 그래서 이제 얼마 벌어? 이렇게 하지 여러분 항상 그 레퍼토리가 있어요. 얼마 벌어? 이래. 그래서 저 이제 거의 이제 1,000내 다 간다. 이제 월 1,000 이제 돼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되게 아쉬워하는 거야. 우리 회사 오면, 자기 얼마 안 됐는데, 1년 됐다나, 2년 됐다나, 한 7천 번대요. 근데 제가, 대단하시네요. 근데요, 저는, 제가 저한테도 많이 찾아오지만, 유지하는 게 모든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와이프가 다른 회사에서 사기당해가지고 이동했잖아요. 결국은 뭐야? 안 되잖아요. 유지하다 망한단 말이에요. 유지하다가 본인이 얘기하다가 유지 힘들어갖고 거기서 뭐 사기치고 뭐 해갖고 갈아탔다 했잖아요. 그러면 유지라는 게 모든 일은 다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또 했길래 유지가 힘들어요, 사장님. 그래서 저 사모님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1번 사업자라니까 잘 되실 거예요. 근데 한 3년 지나고 잘 되면 제가 그때는 제가 한번 다시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항상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 3년 뒤에 보자 그랬거든요. 아무도 3년을 버틴 사람이 없더라고. 솔직 물어보면 다 그만뒀어.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였더라 그 대마 무슨 뭐 하셨던 분도 진짜 얼마 벌어 막 이래가지고 우리 회사 오면 막 자기 5천 벌었다고 본부장 갔다고 막 이랬는데 그분 그거 안 하신대요. 그게 뭐냐고. 그게 여러분, 코앞에만 보지 마세요. 숲을 보세요. 이게요, 다단계도 여러 개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용을 잃어요. 그러면 애터미 안에 다른 이 네트워크 세상에 내 주변에서 다 기피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까지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했던 건 뭐냐면 애터미를 꾸준히 했던 거, 가수도 꾸준히 했던 거, 그냥 한 개를 꾸준히 그냥 한 개만 파. 그냥 팠다 하면 끝까지 파. 그래서 여러분, 제발 한 길만 파세요. 하나를 해도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저 연예인도 꾸준히 팠잖아요. 파도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어려워요. 제가 가수 그렇게 오래 몇십 년을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대스타가 안 됐잖아요. 근데 사람 일은 모르죠. 제가 꾸준히 이렇게 멤버십을 늘리다 보면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포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지 마셔라. 자꾸 여러분들은 막 그 사람들이 막, 돈 벌어, 돈 벌어 이러면 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 초나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아메이 회사를 9년을 하셨는데, 라인을 3번 옮기셨대요. 첫 번째는 스폰서가 이제 그만둬가지고, 다른 데를 찾아갔어요. 첫 번째 때는 그때 합법적인 게 아니라 그랬나? 아무튼 아메 회사에서 이렇게 감옥 갔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날라온 사건 있죠. 그래서 그게 법이 이제 이제 양도 양수는 안 되고 상속은 되고 그리고 이제 다단계법으로 이렇게 법이 생기게 됐잖아요. 35% 수당 주고. 근데 그래 가지고 다시 시작한 게 2번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렇게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메이를 다 못하게 막 나라에서 차단시켜서 그만두게 된 거고 왜냐면 미국에서 누나한테 전달받았으니까. 그리고 2번째는 진짜 이제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테니스를 치다가 아메이를 우연히 이제 제품을 받으면서 이제 그 스폰서를 소개를 받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서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야, 합법적이냐 그랬더니, 진짜 합법적이라 사기치지 말라 그랬더니, 그 길을, 센터를 갔나 봐요. 그랬더니 딱 등록증을 직접 보더니, 목숨 걸고 뛰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기는 엄청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 스폰서가 말없이 다 그만둔 거예요. 전화를 딱 받는데, 아무도 안 받더래요. 다 그만둬가지고. 그래서 3번째 이제 라인을 옮기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사람을 찾았을까요? 여러 사람이 이도구 청사장님을 막 찾으러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라인 오세요, 우리 라인 오세요,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학벌이 똥똥하고요, 말 잘하고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다 필요 없대요.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권영식 총장님. 지금의 애터미의 권영식 총장님. 근데 진짜 어떻게 됐어요? 아메이에서는 총단장님보다 그분이 더 오래 버텼대요. 13년 했대잖아요, 권영식 총장님이. 그리고 이도준에 9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스폰서 만난 거죠. 그만두지 않은 스폰서. 그러니까 애터미 올 때 맨날 영식아 가보자 그거를 아니까 끝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라인이 위에 달린 것 보니까 달아놓는 건 상관없으니까 달아놓고
계속 가보자, 가보자, 세미나 가보자 했는데도 안 가니까 그냥 달아도 그냥 총단장님만 꾸역꾸역꾸역 해서 하면서 한 줄이 파일업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는 무조건 다는 게 중요합니다, 가입을. 그 내막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에 달려 있거든요. 그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하고 권영시 그 로열 총장님, 그 다음에 여기 포크레인 임페리얼. 양쪽 위아래가 임페리얼이잖아요. 가운데 그 권영시 총장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할 사람들 있죠. 아, 이 사람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다단계 경험 있는, 네트워크 경험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본인의 모습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하냐면, 아, 왜 쟤 안 하지? 왜 안 할까? 왜 안 하는 거야? 그 이유는 딱 보니까 본인은 선수잖아. 해봤잖아. 딱 오래 못 버틸 것 같거든. 이거 하다 말 것 같거든. 그래서 힘을 안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고 보세요. 달아놓고 꾸준히 해서 파일업 되면 그런 사람들이 빨라요.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밑에서 잡아서 오토 판매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위에서 알아서 한 줄씩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파일업이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단장님도 밑에서 오토 판매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위에 했던 네트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야, 나 300만 원 벌어. 얼마 벌어? 이렇게 통장을 보여주면서 그런 사람들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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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나온 거예요. 저도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 실제 제가 8년 차 됐죠. 그러니까 제 회원을 보여주고 수당을 보여줘요. 그리고 제 이제 글로벌 회원까지 싹 보여줘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오? 젊어. 오? 8년 차래. 신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다 사업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엔 사업이 잘 돼요, 사실은. 왜냐면 뭐니 뭐니 해도 그 자리에서 돈을 벌면 빨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전은 하셔라. 근데 유지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유지는 도전을 하면서 그 소비자도 찾고 사업자도 찾고 조직을 키우면서 그렇게 늘려나가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많은 거를 배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밑에 파일업이 되면 될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애터미에 돈이 안 들어요. 내가 끝에서만 도와주면 위에서는 알아서 맞춰먹는 소비자, 부업자, 애용자, 전업자 골고루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매출은 더 큰데 내 돈은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머릿속으로 아 내가 맨 밑에만 계속 뿌리가 죽지 않게 키운다. 그러면 초보자를 도와주면 고참이 내려오면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신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도 더 잘 듣고 더 감사하고 이러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의 노하우는 저기 밑에 뿌리를 계속 깊게 해서 파일업 시키는 게 방법입니다. 근데 그 두 줄을 깊게 내려가는데 이제 이 분산시키지 말고 처음에는 내려다 하다 보면 줄이 짧게 되죠. 그러면 그 줄이 짧아졌을 때 그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의 좌우를 계속 도와주세요. 도와주다 보면 어느 정도 또 거기 밑에서 하나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하나가 딱 나오면 그 사람을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거예요, 집중을. 그러면 그 사람의 비중을 집중을 두면 이제 여기가 내려가게 돼요, 내가. 내려가면서 이 사람도 소실 쪽에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셀프면 알아서 소실 쪽에 펼쳐져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의 또 좌우를 신경 써주는 거예요, 또. 좌우를 또 신경 써주다 보면 요 밑에 또 하나가 또 나와요. 그럼 나는 또 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우는 봐주되 요 밑에를 신경 써주면서 여기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후원했던 것도 줄이고 시간 냈던 것도 줄이고 모든 걸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왜? 나의 돈은 한정이잖아요. 사람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적은 비용의 시너지는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너지가 날려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 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뜨기 때문에 점점 후원 수당이 커지고 나중에 직급은 자동으로 유지가 됩니다.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애터미를 알아들으면. 그래서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처럼 알아듣는 사람을 둘, 넷, 여덟 계속 배가로 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 안 무너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많은 돈, 월 1억을 벌잖아요. 그럼 잠 못 자요. 근데 애터미는 밑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필품이잖아요. 그리고 시스템도 회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잘 굴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알고 그 맥을 인지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폭발폭발합니다. 그러면 성공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하다 보면 나 사업할 사람은 좌우로 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 팁. 시스템을 타는 사람, 그러니까 사업자의 기준은요,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미나에 나오는 사람은 사업자, 세미나를 안 나오고 그냥 사람들을 전달하고 맞춰먹고 하는 사람은 소비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좌우에 캐시백 받는 거는 똑같은데요. 우리는 사업자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미나를 참석하는 사람 밑에 세미나를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왜? 안 착돼요. 이 사람도. 언젠가는 들어와요. 이 사람도. 그 세미나에. 밑에 파트너가 생기면.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처음에는 세미나 탄 사람이 사업자인데, 이렇게 회원이 계속 늘다 보면 이제 많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세미나를 안 타면 복제가 다 어떻게 될까요? 판매로 바뀌어버려요. 똑같아, 진짜. 그러니까 매출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세미나를 안착시키면 내 매출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쉬운 걸 복제해야 되니까 이 나 같은 사람을 많이 뭉쳐놓으면 내가 칫솔 하나를 사도 10명이면 그 포인트가 얼마예요? 이거 뭉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조직이 커지는구나 하면서 깨닫는다 이거죠. 그걸 알아듣는 사람과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 속도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 사업 설명을 지금은 엄청 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국장님은 타고났어요. 타고났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많이 하고 반복해가지고요. 이걸 하도 하니까 이제 타고난 것처럼 보이지. 저 진짜 보상 플랜 이 숫자 개념도 막 빵점이었어요. 이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시스템에 딱 안 빠지고 딱 밀착됐던 계기가 뭐냐면 제가 원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이 많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파트너들이 생겼을 때 그 사람과 나의 공감이 됐을 때 이해가 되면서 세미나의 중요성을 알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만 만났을 때는 야, 나 저 어떻게 최국장님처럼 못하는데 야, 이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왜? 네트 경험도 있었고 보험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길게 봐야 된다. 그냥 자기만의 판단을 했더라고. 그리고 이거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원주를 갔는데요. 그 평균 연령이 70대였다. 근데 70대였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칠판을 딱 들고 막 사업 설명 막 했겠죠. 근데 한 번, 두 번 갔을 때는요, 물건도 사주고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세 번째 딱 갔을 때 어떤 한 분이 한숨을 이렇게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한숨 쉬니까. 근데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20년만 젊었으면. 제 모습을 보니까 자기 모습과 자꾸 했을 때, 나는 성공할 수가 없겠네. 저게 비전은 보이는데 안 되겠네라고 판단을 딱 내린 거예요. 그때 제가 아차 했던 게,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회사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나는 말을 줄이고 이 사람의 환경, 나이와 비슷한 영상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엉뚱한 나만 설명을 하고 있으니 대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83세 크라운의 영상, 69세에 시작했던 분의 영상을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소비가 일어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말을 잘해서 오히려 사업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말을 줄이고 듣는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더 잘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자들이 그 통닭집 아줌마, 그다음 대리운전 기사, 평범한 주부 이런 분들이 로열 이상 됐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머,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복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사장님, 아까 그 얘기 하셨죠? 나보고 자꾸 타고났다고. 나처럼 하려니까 깝깝하시죠? 그랬더니 그렇대. 저처럼 할 필요 없어요. 회사의 시스템을 믿으셔라.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에 참여해서 남녀노소 20대부터 80대가 다 잘하려면 제일 쉬운 걸 복제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말하는 거는 나처럼 하기 어려워요. 근데 듣는 거는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쵸?
장님, 여기 청각장애 말고요. 여러분 또한 사람들 우리 통역에는 있지만 요거는 없습니다. 수화는. 그런 분들 말고. 어쨌든 그래서 다 이렇게 시스템에 듣는 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저 안 빠질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번에 그 세미나를 가셨어요. 그 부업자 그 종로 세미나를 가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일이 없는 날은 무조건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제가 땡겼던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도 그랬어요. 공감 하나 해줬던 거예요. 그 사람이 고민했던 것들, 나도 그랬어요. 제가 아까 그 조카 얘기했잖아요. 그 조카가 엄마하고 이모를 도와준다 생각하고 하고는 있는데 착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조금 한계를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를 못 느끼고. 근데 제가 그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하지 않았었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그랬어요 하면서 제 얘기를 했겠죠. 제가 예전에 애터미 사업을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엄마의 좌우를 도와줬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했죠. 그 친구한테. 아이고, 사장님은 그래도 본인 좌우로 붙이지만 나는 내 좌우도 아니고 우리 엄마 좌우로 내 인맥을 붙였다. 여러분, 저는 진짜 제 인맥을 그냥 엄마 좌우로 붙였다니까요. 엄마 좌우로 붙이고 나도 하고 싶었는데 자식 키운다는 소리 할까 봐 엄마 못 하겠다니까요. 그리고 한쪽 조직 무너지니까 나왔거든.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공감을 제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 사례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장님도 너무 착해가지고 나도 그 마음 안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버티는 거 다 안다. 나도 그랬다. 근데 재미없죠? 내가 이랬거든. 근데 그렇대. 재미없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돈이 들어오는 거랑 엄마 돈 들어가는 거는요. 엄마를 도와줘도요. 재미는 못 느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주사업자, 부부 사업자가 한 코드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게요. 사업할 사람의 주사업자로 두세요, 여러분. 남편 걸로 해도 돼요. 와이프 걸로 해도 돼요. 근데요,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지 재밌다니까요. 저도 엄마 좌우를 붙여주고 엄마를 도와줬을 때는요, 별로 이런 재미를 몰랐고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할 생각하고 제 좌우를 펼치면서 적극적으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요, 그쪽은 우리 아빠가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저희 남편한테 아빠 거 자랑하라 그래요, 수당을. 근데 저희 신랑은 완전 현실적이거든요. 저도 자랑했을까, 안 했을까요? 엄청 했었죠. 근데 신랑이 항상 했던 말이 뭐였었냐면, 그래서 너 얼마 버는데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 좌우 막 도와주고 막 제 거는 좀 뒷전이고 했을 때 맨날 엄마 거 자랑했거든. 엄마 거 자랑하니까 맨날 우리 신랑이 뭐라 했냐면 그래서 너는 얼마 버는데 엄마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얼마 버냐고 네 통장에 얼마 들어오냐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 맞아 뭐든지 내가 중요하지 이게 가족이어도 그 조카를 봤을 때 제가 옛날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제가 그 오포 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 아무것도 없는 스폰서의 상장 개념도 없이 우리 다 그냥 처음부터 맨땅 헤딩처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뭔가 엄마가 센터가 한쪽이 나왔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했을 때 제가 무료로 노래 교실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계속 그게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누적 세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지나다 보니까 많은 연령층들, 많은 나이를 했을 때 제가 겪었던 그 과정들이 너무 비슷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다 상담 능력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면서 바로 흡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뭘까요, 결론은? 여러분들의 경험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여러분을 믿고 따르질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경험이 없으면 스폰서를 붙여야 되는데 스폰서는 몸이 하나예요. 하나여서 여러분들을 당장 못 만날 수가 있다고요. 와주세요 해도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미나를 빠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세미나를 꾸준히 참석해서 계속 그쪽에서 뭉쳐서 애프터를 한다든지 따로 상담을 한다든지 그 한쪽이 터져갖고 남편 데려오신 분도 그 석세스가 제가 있는 쪽으로 와서 상담을 했던 거예요. 원래는 오로 쪽으로 갔었는데 그날 이제 양재 쪽으로 와서 그렇게 상담을 해서 제가 그때 그 시간 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해주면서 이제 마케팅을 풀어줬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알아들은 거예요. 왜? 아메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경험이 또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또 풀어줬겠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저는 전문가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문가처럼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방법은 없어요. 많이 많이 하셔라. 아시겠죠?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금